여러분, 7월에 내 집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그 진짜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감만 느끼시지만 정작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과장 없이 2026년 보유세 개편의 모든 것을 필터 없이 전부 보여드릴 테니까 딱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경제학 박쥐에서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저 세율이 올라서 세금이 오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구나 라고만 떠올리셨나요? 만약 이것만 생각하셨다면 아직 절반도 못 보신 겁니다. 실제 세금이 오르는 진짜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6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덧붙이면서 보유세 강화 기조를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실거주 1주택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투기 목적 주택에는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부과하여 투기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바로 이번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내 집 세금은 얼마나, 그리고 왜 오를 수 있는 걸까요? 보유세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고, 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고요. 납부는 재산세가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에 이루어집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하면 세율 인상만을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세율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숨겨진 레버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국회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이나 시세 반영만으로도 세금을 크게 들썩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현행 제도를 먼저 살펴보시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6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로 공시가격 구간별로 43%에서 45%가 적용되고 있고요. 종부세 기본 공제는 일반 다주택자의 경우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까지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0.5%에서 1.0%로 동일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최대 5.0%까지 적용되어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세부담 상한은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4월 30일 확정 발표되었는데요. 전국 평균 9.13% 상승, 그리고 서울은 무려 18.60%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되었지만 지난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시세 급등분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보유세 부담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강남 압구정 신현대구차 전용 111제곱미터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약 57.1% 상승하고 서초 반포 레미안원 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도 약 56.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인상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7월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입니다. 현행 60%를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카드가 거론되는데요. 이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 세율 및 구간 개편입니다.
과세 표준 12억 원에서 94억 원 사이의 간극이 넓어서 이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고 6%였던 것이 현재 5%로 낮아진 만큼 인상 여지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는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입니다. 현행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인 기본공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도 검토 중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자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직 검토 중인 카드이며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실제로 1주택자는 12억 원의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다주택자나 비거주주택 소유자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가 이번 세제 개편의 주된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가 도입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하는 등 보유세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공제 기준을 상향하며 세액 부담을 줄였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는 다시 보유세 재강화 기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국제적으로 어떤 수준일까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보유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OECD 평균 3.8%보다 높습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G7 평균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자산가치 대비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한국이 약 0.15%로 OECD 평균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국의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별 자산 산정 방식과 세제 구조가 달라 단순 실효세율만으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보유세가 낮다 또는 낮지 않다는 어떤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보유세 인상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여기에는 행동경제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과 그의 동료 아모스 트버스키의 손실회피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득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같은 크기의 손실을 입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약 2배 이상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세금은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손실로 인식되기 때문에 실제 세액보다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또한 리처드 탈러의 심적 회계 이론을 보면 우리는 머릿속에 자산 계정과 현금 계정을 따로 둡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미실현 이익은 자산 계정에 넣어 기뻐하지만 매년 현금으로 내야 하는 보유세는 현금 계정에서 빠져나가는 별개의 고통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유 효과까지 더해져 이미 소유한 내 집에 대한 애착 때문에 세부담 증가는 실제보다 더 부정적이고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 때문에 보유세는 늘 강력한 조세 저항을 부릅니다. 정부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세율 인상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비교적 조용히 세 부담을 조율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불안에 휩쓸리기보다는 정확한 숫자를 바탕으로 내 집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합리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월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